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두통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널리 퍼져 있어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통에 관한 5가지 흔한 오해, 흔한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고 실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 심하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두통은 뇌나 뇌혈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한 98% 정도 됩니다. 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대부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죠.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안구 피로, 목 근육 긴장, 목 디스크,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체 다른 질병들, 화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일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간혹 심각한 질환도 있죠. 뇌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은 나는 뇌종양인가 봐. 나는 뇌출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되게 드문 일입니다. 두통이 있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두통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예전에 있던 두통과 양상이 다르거나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쪽이 안 보이거나 팔다리 마비가 되거나 그런다면 이거는 좀 무서운 두통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혼자서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도움을 청하고 만약에 주변 사람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진다면 옆에 있는 분이 119를 빨리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두통의 원인을 항상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은 매우 복잡한 증상이에요. 민감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스트레스, 어떤 음식, 치즈나 커피 이런 거요. 그리고 과로, 운동, 약물 이런 것들에 하고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두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들도 환자의 증상, 생활 습관, 그리고 과거 경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때문에 아프겠다, 아니면 두통이 어떤 두통이겠다를 우리가 추측할 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통을 좀 어느 정도 특징을 잡아야 되는 것은 치료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두통이 있으면요, 이거는 어떤 두통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3번. 두통을 증상만으로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통의 진단이라는 것은요, 두통의 종류를 맞춘다는 거죠. 두통을 이거는 군발 두통이야, 아니면 이건 편두통이야, 아니면 이건 긴장성 두통이야, 이런 식으로 이 두통을 분류해서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단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통 양상에 따라서 분류는 하지만 그냥 잠정적인 진단일 뿐이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주 더 이렇게 환자와 많이 대화를 하고 MRI, CT 같은 거 다 찍어보고 그렇게 하고 또 물어보고 약을 또 먹어보고 다시 한번 보고 해서 첫 번째 바로 진단이
되거나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4번,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런 식으로 계속 환자를 관찰하면서 진단이 분류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자를 봐도 이 환자가 두통은 있는데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편두통인지, 군말두통인지, 긴장두통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이 두통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저도 어려운데 다른 뇌를 보지 않는 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고 맨날 두통을 전문으로 보시는 그런 신경과 선생님들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을 했다가도 갑자기 환자의 양상이 바뀌어서 반대로 진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단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고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편두통 전문 약물의 사용에 관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편두통은 반드시 편두통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죠. 타이레놀 안 들어, 이거 편두통 전문 약 먹어야 돼, 편두통 전문 약을 사가지고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방을 받든지. 그런데 편두통 전문 약물은요, 남용을 하면요, 편두통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두통 치료를 할 때 한 방에 딱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편두통이 한 2달, 3달, 6개월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요, 그런 분들은 하루 이틀에 그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2달은 약을 드셔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2달이냐면 센 약을 투여해서 그냥 바로 두통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뭐 소화제, 그리고 어떤 그 혈압약, 그리고 무슨 베타블로커, 그리고 항우울제 이런, 그리고 어떤 때는 항정간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질을 방지하는 약, 그런 약들을 혼합을 해서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시켜서 편두통의 빈도, 강도를 낮추는 게 그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두통 전문약들은요, 처음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주 사용하면 두통만 더 유발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통이 오래된 분들, 산발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 딱 오는 분들 말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몇 달 지속된 분들은요, 전문약 대신에 편두통 약 딱 이렇게 된 거 말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조합해서 두통의 빈도, 강도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환자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센 약 먹고 이틀 보고, 센 약 먹고 또 3일 보고, 그래서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약만 한 보따리 드시게 되고 그러면서도 두통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약을 막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전문 약 말고 진통제도 대표적인 진통제 판피린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달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 진통제만 계속 드시면은 진통제를 계속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통제도 편두통 약과 비슷하게 별로 효과는 없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그냥 두통이 확 나오고, 그래서 다시 약을 또 먹고 약 용량을 늘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약이나 막 이렇게 계속 용량을 늘려서 드시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통에 관한 상식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통이 아무리 심각해도 큰 질병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 편두통 같아. 나 보니까 편두통인데 편두통 약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두통을 잘 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으로 여러분들의 편두통을 다스리고 점점 더 그 생활에 영향이 없게끔 좀 통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통은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도 어려워요. 대부분의 뭐 두통이 있는 분들이 뭐 카페인 먹지 마라, 뭐 잠을 일찍 자라, 음식을 자극적인 걸 먹지 마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휴식적인 생활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러는데 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두통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약이라도 적절하고 근거 있는 약을 장기적으로 처방받아서 두통에서 더디지만 두통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처방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